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절 특집 투자 정석 2부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따뜻하게 집에서 저희와 함께 내년 농사를 위해서 1년 동안 거둘 수확을 위해서 준비 운동 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2대 지금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을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네, 013-3366-8200번 문자 주실 때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 MTNW 엄선된 두 분의 전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준비된 내용 보고 돌아와서 바로 이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2부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송필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이 네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멘트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위원님? 네,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참 저도 잘 오래간만에 휴식 시간도 갖고 또 종목 발굴도 많이 하고 좀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쉬시고 성탄절 당일 오늘도 출연을 하셨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시장을 좀 단기, 중기 좀 나눠서 한번 조감해 드릴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올해도 이제 3거래일이 지나면 또 용띠 해를 맞습니다. 뭐 청룡띠의 해인데 하여튼 뭐 내년에 저는 여전히 좀 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내년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금리는 이제 안정될 거예요. 안정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 연착륙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그런 강세장이라고 그러죠. 1년에 꼭 우리가 한 기회가 두세 번 오는데 올해 이제 지난 걸 잠깐 리뷰해 보면은 1월 달부터 한 3, 4월 달까지 그다음에 또 7월 달 반짝 좋았고 8, 9, 10월 달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게 11월 달부터 시작된 것은 12월 달, 내년 1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내년을 위한 다이어트, 약간 지수로 봤을 때는 숨고리가 일할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할 것이냐. 뭐 변함없습니다. 첫째, 저는 세 꼭지에서 한번 올해 말 또는 내년 최소한 1월까지 우리가 보는 좋게 보는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미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를 보시자 그런 말씀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AI가 쏘아 올린 모멘텀이 될 겁니다. 메가 사이클이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반도체도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CPU, 그 다음에 GPU, 그것은 HM이 이제, 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갑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조금 더 영토 확장을 하는 게 최근에 CXL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먼저 삼성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끝나지 않은 게 뭐냐면 1월 17일 날 갤럭시 24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모바일 기기에 AI가 작동되는 그런 기기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왜 메가사이클인지 잠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실게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상승 깃발령이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건 분명하지만 좀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반도체 이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SML, 예, 거기에서 지금 인텔의 지금 그 EUV 장비를 몇 대, 6대를 지금 납품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이제 초미세 공정 계속 이렇게 좀 이슈가 될 거예요.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하게, 올해 초에 말입니다. 상승이 일어났던 게 바로 신규 상장주가 그 대표적이 될 것입니다. AI, 로봇, 다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말이 지나면 또 내년 초에 이미 일부 시작이 됐죠. 내년 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일단 1월, 2월 그 붐 이후에 한 10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상장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수급이 안 좋아서 또는 어떤 범위 60%에서 400%까지 범위를 크다 보니까 거품도 있고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통 낙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급에서도 이제 뭐 한 달짜리 보이수 물량도 많이 소화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두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머티,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그제 바로 금요일 날 상장했던 DS 단속의 상한가 따따블이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하나, 제약바이오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동안 2차 전지, AI,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었죠. 강한 시세를 뽑을 때 바로 제약바이오가 별로 못 갔어요. 딱 팬데믹 그 이후에 지금 그 고점 대비 한 2년 반이 지났고, 역시 제가 좋아하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 종목이 다수가 포진해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FDA 승인이라든가 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 지노맥트리 이런 종목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할 대목이다. 그리고 뭐 얼만큼 뭐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1월 8일부터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바로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또 이런 참가 업체들도 있다. 이것이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도체,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한상 차림 잘 차려주셨습니다. 뭐 섹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송필호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얼마 만이에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한 2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겠습니다. 별탈 없이 지내셨고요. 올 한 해를 떠올리면 생각보다 좀 겁먹었었는데 나름 잘 버텨주는 그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년 장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가 좀 발표됐죠. 그 근원 PCI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3.3을 하회한 3.2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드 여치에 따르면 이제 그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97%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면은 내가 보면은 예상보다 빨리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뭐냐면요. 수출 지표입니다. 수출 지표를 보면은 최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가장 핵심 산업이랄 수는 반도체죠. 반도체, 12월 달 반도체 수출을 보면 지금 20일까지 보면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므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돼야 되죠.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년도에 이제 업종별 실적 동향을 보면은 2차 전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거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12월 달에 산타넬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내년 1월에도 까치넬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최근 미국 증시도 8주 연속 상승을 했죠. 국내 증시도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최근 두 달간 한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연말에 그러니까 내일하고 연말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렇게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업종별로는 바이오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고금리 시대에 가장 피해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바이오 업종들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금리에서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 업종이 앞으로 금리 인하시는 가장 수혜 업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올 10월 달까지만 해서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미국의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요. 중소형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중소형 ETF가 11월 이후 25%나 급등을 하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죠. 여기 행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만나서 각종 협력 관계를 맺고 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진 것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은 핵심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52주 신고가, 알테젠, 너우캠바이오, HLB 이와 같은 핵심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그리면 중소형주도 앞으로 순환매가 기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시스 내년도 실적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HLB 같은 종목이 예금 투자들의 매수가 공매도 소커벨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가 보면은 내년 초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에 바이오 관련주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이벤트 드리븐 성격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1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도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기록해 주셨다가 내년도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투자 전략, 내년도 섹터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바로 이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아직 여러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채팅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연결이 된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만 원에 50% 보유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요. 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예. 지금 현재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든지 예. MSCI 편입이라든지 맞습니다. 보너스 대주주 50억 저거라든지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뭐 한 50만 원 갈 때까지는 안 팔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예, 저 예. 이제 50만 원까지 보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가 18만 8,500원이고요. 매수가하고 비중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50만 원에 50%요. 50만 원이 왔던 적이 없는데. 57만 2천 원요. 저 에코프로 머티가 맞을까요? 57,200원요. 예, 57,200원에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50%요. 50%로. 네. 와, 일단, 네, 박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2배 넘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와, 일단 저희가 배워야겠는데요, 시청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예. 투자 경고가 이게 언제나 풀릴란지요. 이게 참 고민이 되네요. 예, 저 이게 큰 수익이 나도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손실이 돼도 걱정, 수익이 돼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 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좋은 정보 예, 예. 나종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머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저보다 더 고수이신 것 같으네요. 5만 7천에 잡으셨다고요?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에 잡았는데 뭐 전문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건 뭐 대단한 용기에서 5만 7천에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셨나요? 예? 철저히 공부하시고 잡으신 거죠? 아, 예. 이게 그 공장에서 포항에 있고 이래가지고. 예. 공장에 견학 겸 뭐 탐방을 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어쨌든. 그래 갔다 오다가 보니까는 뭐, 전고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세계 1위를 뭐 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예,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도요. 자, 반도체가 2차 전지도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이게 뭐 그동안 양극재가 가장 시세를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바로 저는 전구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 NCM이 됐던 뭐 LFP가 됐던 결국 이제 전구체가 앞으로 굉장히 어떤 소재 측면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에코프로가 시총이 18조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대략 13조 됩니다. 물론 청출어람이라 해서 에코프로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까지도 물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5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라면 물론 지금도 아직 기관들도 이제 계속 좀 관심을 두고 있고 그렇지만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중이 50% 정도면은 이거 한번 단기, 중기를 좀 나누어서 접근하는 전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게 이제 저는 주식은 제가 조금 저도 좀 연식이 되거든요. 30년이 넘었는데요. 에코프로를 저는 150만 원일 때 올 매도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연봉이라든가 월봉 보게 되면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서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선행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미래 가치를 지금 미리 갑을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현재는 아무리 꿈에 기울여서 86억 되는데 시총이 13조 된다면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좀 오버웨이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월봉을 보실까요? 이제 월봉에서 50만 원까지 좀 보지 마시고 22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 누르면 제가 1월 달에 장을 좋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1월 달 또 한 번 양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50%가 또 비중도 녹록치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만약에 50만 원이면 시총이 얼마 되냐면은 뭐 한번 저도 잘 시가총액 얼마 주수가 보면 나올 거예요. 조금 좀 과하게 좀 잡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0만 원 정도 가면은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대략 한 70, 80% 오르는 거니까
30만 원 정도 되면 비용 좀 절반으로 축소하고 계속 관심에 두시면서 결국 지금 2차 전지 그 트렌드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뭐 연세적으로 드신 것 같은데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주식격언에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30만 원 정도 좀 되면은 5만 7천에서 했으니까 뭐 땡큐 하고 좀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험은 나쁘지 않겠다. 저는 30만 원까지 보거든요. 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1차 저항 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만 원 잡아드리고요. 그 근처에 왔을 때 또 고민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워티. 와, 이제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MTN 특집 방송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종목은 SNS텍이고요. 예, 매수가 보시군요. 25%에 46,500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 낙폭이 너무나 과대해가지고, 아하. 이게 예.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혹시 매수를 하실 때 반도체 보시고 매수하신 걸까요? 반도체 뭐 EUV 아주 특화된 EUV, 그 맞습니다. 기술이라고 그러고 예. 또 뭐 펠리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용화되면 예. 뭐 일본 제품 제껴버리고 아하. 엄청난 수익이 나서 한 10만 원 갈 것이다. 요, 네, 예. 이런 보고서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아직은 국산화에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이라는 점, 요거까지도 예.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하단 라인이 잘 안 잡히는 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송필호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는데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리포트를 한번 봤어요. 별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예. 올리선을 타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식이 이제 그랬으면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이제 흐름이지만은 항상 주식이랑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 SNS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SNS텍이 감사합니다. 최근 12월 4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때 급락한 이유를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최근 EV용 페라클하고 그 다음에 포토마스크를 FST하고 SNS텍 걸 쓰지 않고 있다. 일본의 네, 미쓰이 일본 것을 것을 쓰고 쓴다고 있다. 그런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예, 봤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주가가 이제 그 뒤로 약간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원래 이제 SNS텍은 이제 포토마스크하고 페르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EV용이 아니라 DV용을 생산합니다. 그보다 이제 EUV가 아니고 DUV예요. 예, 그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제 중국 업체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EV용은 지금 며칠 전에 또 회사 측에서 밝혔죠.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네. 포토마스크를 본격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내년 3분기에는 페리클을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포토마스크 3분기예요? 예, 지금 SNS에 하겠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죠. 포토마스크가 뭔지 아시죠? 그거 뭐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뭐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포토마스크. 대강은 알고 계신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포토마스크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해로를 그려가지고 빗을 쏴가지고 A4에다가 이제 인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페리클은 뭐냐면은 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것을 페리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의 오염이- 단가가 엄청 셉니다. 하나의 단가가요. 예, 오염이 안 되게 뭐, 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네. 양산이 되면은요. 아까 네. 말한 포토 마스크가 하나에 3억에서 5억 갑니다. 아, 페리클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갑니다. 예, 이것이 예, 양산이 예. 되면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죠. 예, 특히 SNS 같은 포텐셜이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8%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면은 가지고 계시면은요. 분명히 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SNS는 네. 너무 단기적인 네.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예. 길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 5일선을 못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이란 것이 항상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냥 예. 조정받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예. 이쪽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최근 네. 이쪽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아닙니다. 노광공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뭐 저기 무슨 AI니 뭐니 뭐 저기 왜 CXL이니 무슨 뭐 온디바이스니 뭐 이런 데로 관심이 쏠려가지고 EUV 이쪽은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해 보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SNS 택은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오늘 두 분께서 선물 또 한 종목씩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 선물 공개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받은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이 있을까요? 네,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 특집 투자 정석 2부 보고 계십니다. 자, 종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 뷰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섹터나 테마로 접근을 해야 할까 고민도 중요한데 핵심은 사실 옥석 고르기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먼저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파두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 이 승부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때가 된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들고 나왔죠. 예,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뭐 우리 시청자 잘 많이 아실 겁니다. 파두는 상장할 때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또 우리한테 실망을 줬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동사는요, 사실 그 반도체에서 이제 아까 제가 패러다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SSD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데이터 센터 그런 데 SSD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SSD도 기술력이 굉장히 요구돼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발열이 많이 되니까 아마존 같은데 1년 그 정규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예요. 그러면 저전력에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 할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모바일 기계에서 빨리빨리 연산하고 원하는 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기나, 그러니까 라이팅, 읽기, 리딩, 라이팅 기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파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컨트롤러, SSD 컨트롤러, 그 팹리스 기업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확보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어떤 게 있었죠? 예,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문매를 받고 마녀 사냥식 아주 그냥 안 좋게 됐죠. 근데 그런 안 좋은 그 내용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제 뭘 보야 되느냐. 항상 주식을 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걸 좀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자면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러는데요. 항상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저는 2분기부터 반도체를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재고가 제일 많았고 감산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고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까지 지나보면 귀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파두는 왜 그러냐?
사실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스페이스X 뭐 그런데 계속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게 될지는 몰라요. 다만 이것이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고객 유저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조금 리드 타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고 바로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하이닉스의 납품 안 된 게 뭐냐면 바로 낸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낸드 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SD가 낸드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내년에 낸드 시장이 한 20%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파두도 좀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악재는 다 지났다. 자, 이게 가만히 보시면 차트예요. 이때 아주 개파락을 뚝뚝 가져왔죠. 우리가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개파락을 때 이때 다 먹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이때 밤방송, 그러니까 SBS 8시 뉴스에서도 파들에서 직접적으로 때렸어요. 계속. 언론에서.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내렸거든요. 주가는 선 반응해서 지금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거니까 지금 월보 하나 보실까요? 월보를 보아도 이제 강세 잉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내일 모레 글패 한 3일 동안 누를 수 있어요. 내년에는 좀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아픈 가슴 쓸어 내리실 텐데 잘 참으셨다 보고요. 혹시 관심에 있으시면은 한 19,500원대 여기서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예, 좀 목표가는 이게 좀 제가 잘못 나왔는데 한 2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좀 잔압 좀 수정해 주세요. 예, 매수가를 한 22,000원 정도 매수하시고, 예, 목표가 29,000원, 예,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파도. 그러나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이 명확하죠. 기록해 주셨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피로 어드바이저께서는 제약 바이오주, 아주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주에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보로노이인데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 3개의 업체 정도가 인공지능 기반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반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천여 종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5만 개,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상 데이터인 18만 마리 동물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올릭사에 수출한 폐암 임상 결과가 발표됐고,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인 폐암 유방암 자가 면역 치료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미국, 호주에서 임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라이센스 아웃이 보면은 지금 5건 정도, 3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계속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로네이도 보면은요, 주가가 최근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이제는 충분하게 바닥 다지기를 진행한 후 바닥권에서 강하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좀 지금 저점에 한번 매수하면은 분명히 내년 초에는 전고점 수준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격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보시고 1차 목표가 한 65,000원까지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연초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두 분 다 주목하셨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로노이 관련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고요. 손절가 45,000원, 목표가 65,000원 설정해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된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뷰노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 42,850원에 어머나 100%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죠. 예, 그래도 이제 약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가 43,650원이니까요. 네, 나종식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도 주식 이렇게 100% 몰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몰빵은 저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전액 투자 한쪽에 네.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죠. 근데 주식은 신도 몰라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이렇게 좀 격한 마음 좀 이렇게 내려앉히시고 좀 분산 투자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뷰노는 정말 제가 이제 의료 AI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루닛, 하여튼 10배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뷰노라든가 JLK,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떠오르는 그런 별이 있답니다. 포어라인 소프트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뷰노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뷰노 디카스하고 하나는 딥브레인. 딥브레인은 뇌 이런 쪽이 앞으로 좀 이제 성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AI에서 가장 특화되고 그래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리한 진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의료 AI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한번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뷰노 차트를 말씀드리면요. 한번 이제 좀 주봉 정도를 보실까요? 이제 몰빵하셨다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딱 핵심 포인트는요. 어디냐면 한 38,000원만 훼손하자면 들고 가셔야 돼요. 다만 이것도 이제 한 52,000원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넘으면 좀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로요. 그리고 또 이제 절반은 나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종목 한번 연봉을 보실까요? 연봉을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금년에 워낙 좀 강한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살짝 누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5만 2천 원대 일부 또 나머지는 한 6만 원대 그때 가서 좀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예. 뷰노였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볼게요. 롯데관광개발 접수가 됐고요. 매수가는 9,9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롯데관광개발 9,280원 종가였네요. 손실 보고 계십니다. 송필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참 이 종목은 이제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먹은 거 별로 없었죠. 전번에 이제 8월쯤에 보면은 중국 이제 단체 관광 허용한다 그래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실제로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허용했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특히 이제 롯데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림타워고 호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승강업고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지노라는 것도 경기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카지노도 투자하는 게임을 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영종돼 있다가 대규모 게임장을 또 카지노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카지노에 약간 부정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투자가의 약점이 그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바닥이라는 주식을 사는 경향이 맞는데요. 전체적인 업황을 보면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제 롯데관광이 여기서 지금 이제 바닥권 근처에는 와 있다 그러지만은 여기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길게 가지고 하신다면은 제가 보면은
12,000원 정도 보이지만은 좀 작게 보신다면은 제가 보면은 11,000원 정도 보시고 나오시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상방 가능성도 있네요. 위에는 11,000원까지 잡아주십니다.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펜트론 갈 텐데요. 16,39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요. 17,920원 전일 종가입니다. 요즘 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관련 안에 세부 하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오르는데 그 시기가 이제 온 걸까요? 참 이게 저는 제 가격을 보면서요.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서 우리 절묘하죠. 머니투데이 처럼 대단하시다라는 정말입니다. 예, 가격이 최근래 이제 아래 위치한 가격이더라고요. 예, 아까 뭐 에코프로 모트도 그렇고 펜트론도 그렇고 진짜 저침에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펜트론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하고 예, 반도체 장비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차트 보실까요? 왜 잘 잡으셨다냐면은 이 차트는요,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 방향을 알려줘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역 헤드앤숄더형,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을 보이긴 했죠. 사실 조정 보이면서 이걸 다 말끔히 지금 하락 추세선 주 추세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목요일 아침 방송 나와서 반도체 장비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잡지 마시고 이때 매수해서 더블 다이렉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고 있어요. 한 2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일부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이 수익 놓지 않고 꼭 이제 결실로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주식시장의 언어다. 오, 좋은 표현입니다. 예,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펜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 예정입니다. 먼저 송피로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연말에 매수해야 할 섹터는 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8시부터 시작이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방송을 준비했냐면요. 올해 크장 이제 바뀐 것이 아니라 배당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은 내일 무조건 주식 사면은 배당 받는지 아는데 배당 받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까 이제 나종식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반도체를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야 할 종목,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종목,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 자율주행 쪽도 내년 초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섹터에서 관심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부터 그 선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배당 투자 방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업별로 채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또 갈립니다.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 제2의 루닛은이라고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네. 와, 이 올 한 해에 정말 이게 손꼽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루닛이잖아요. 네. 맥기, 황맥기가 잡았나요? 예. 네,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방송마다 다 여러분께 선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루닛을 바닥에서 추천할 때는 되게 외로웠거든요. 예, 그런데 한 1년 만에 쉽게 해서 한 1,300% 가까이 좋은 수익을 들여서 나름 보람도 느낍니다. 이제 루닛 같은 소위 말해서 그 대박주라고 그럴까요?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조적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로 제가 이제 내년에 좋게 보는 그 섹터 그리고 또 루닛의 꿈을 이어갈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한 꼭지하고요. 롱텀에서 또 우리가 주식할 때 늘 긴 안목만 봤을 때 안 되겠죠. 꽁 잡는 게 매라고요. 또 매일같이 좋은 수익을 내면서 행복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참 외람되지만 12월 달 들어서 거의 퍼펙트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최저점에서 황금 맥주에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12월 달 거의 퍼펙트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저점에서 잡아서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궁금하시고 또 당장 내일부터 좀 수익 기대되는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8시부터 우리 송필호 위원님과 같이 제가 동시 진행할 겁니다. 뭐 따로 하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분께서 그 위원 선택해서 와 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종목 포착을 굉장히 잘 하시죠. 어떤 종목의 힌트를 풀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그 연말 연초를 빛낼 보석주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일부터 해서 3거래일 올해 남았잖아요. 올해는 3거래일 남았고 그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로 봤을 때는 내일 하루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종가까지 딱 끝내면 주주명부 폐쇄일에 딱 거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사실상 내년도에 대한 베팅 물량이기 때문에 내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매수나 매도를 멈춰서 좀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해야 하는 3거래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종목 장세예요. 종목 그러니까 아까 장세. 제가 지수로 봤을 때는 눌림을 줄 것이지만 지금은 제가 늘 방송 때도 우열이 가려진다고 그런 거예요. 실계좌 우열이요. 지금처럼 극명히 가려진 것도 없어요. 제발 제가 진짜 30년 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미 다 오른 종목들 뉴스 따라서 상한가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점에 잡아서 오른 종목을 노리세요. 오늘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특강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방송 출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모셨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대운님께서 송 대표님 모방 들으러 가야겠네요. 대단한 실력자인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송 의원님 코멘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이제 저는 주식을 진짜 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공부를? 저만큼 공부한 사람 참 찾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많이 했고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3일 남은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장세에서는요. 지금은 기관과 예금들의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주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주는 일반 투자가 좋았기 때문에 저가주가 지금 장세에서는 가기 힘든데 특히 일반 투자가들은 그 싸구려 주식, 그 피 같은 돈을 저가주에 매매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델스번은 지금은 예금들과 기관들의 장세가 전개되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예, 그걸 또 알아보신 예, 시청자님께서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나종식 위원님께서 할 말 있으시다고. 예, 화면 좀 달라고 하시네요. 어떤 말씀? 잠깐만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우님께서 매일 수익 내는 게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주식이요. 저도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황금 몇 점 잡으면 거의 매일같이 수익이 난다. 여러분 한번 서프라이즈 한번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언제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어요? 오래전이죠. 언제 그 리먼 사태나 뭐 이럴 때 말씀하시는 예. 바로 우리 그 IMF 때요. IMF 때 더 거슬러 올라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차곡차곡 모아온 노하우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방출 예정입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지금부터 여러분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특집 방송은 이후에도 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정석 2부 나종식 송필호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